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아줌마의 개똥수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구 최강 깔때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방송이 있는 용디도사님 김용민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지구 최강의 깔때기는 최인호 평론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언론이 몰래 최인호 씨 방송을 듣고 있고, 청와대도 청와대가 아니라 거의 어디죠? 하얀 집 백악관도 도청 중이시라고. 어제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그 중거리 미사일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계획 중이라는 걸 어디서 어쨌든 검색을 하셨는지 아니면 백악관에 도청을 하셨는지 그러셨나봐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하는 방송 하시는 거 제목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갔다가 잠깐 들었었는데요. 그냥 중거리 미사일은 만약에 그 기사가 사실이면, 아니,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 아니면은, 만약에 트럼프 쪽에서 일부러 그 기사가 아니라 그 소식이요, 그 한국에다가 뭐 중거리 미사일 일부러 흘린 거라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중거리 미사일을 이 동아시아 어디에도 배치할 생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다가 배치한다라는 게 가시화 되려면 첫째는 그만큼 북한하고 미국이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딴 거 다 떠나서요. 그래서 북한이 전혀 걱정을 안 한다,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중국이 얼마나 살이 떨릴까요? 그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거리 미사일 아무데도 배치 안 하고 거기까지 진도 나가기 전에 중국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거에서 저는 제가 친미 분자 이런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팽창주의, 제국주의, 글로벌 엘리트들의 앞잡이 이런 것에 시진핑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최인호 씨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 쪽으로 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좀 많이 듣고 계셨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뉴라이트 신친일파 이들의 그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진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정말 그 정통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이제 그야말로 학문적인 근거 같은 것들에 탄탄하게 기초해서 음, 그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이런 모습이 참 정말 좋습니다. 마음 아프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천천히 하려다가 오늘 제가 한 4시쯤 일어났나 그런데 새벽에 또 실방을 하시길래 때늦게 잠깐 들어갔더니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가 처음에 그 최인호 씨 방송을 들었을 때 그 이재명 지사님을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보고 계속 들었었는데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공의로움이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님을 응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호사카 유지님, 그러니까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도 일본 이름을 유지하고 계시는 깊은 뜻이 있잖아요. 너무 응원드리고, 또 우리 신비님이요, 짱돌 신비님, 저한테 제가 그 왕따 시키는 문화, 그러니까
아닥하는, 그러니까 침묵을 강요하는 그 문화가 일제의 문화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는데,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신 게, 한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그 이지메 시키는 거예요. 따돌리고 비하하고. 그것도 일본 문화라 하더라고요. 와, 진짜 박정희가 그 두 가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전라도 이거를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가 그거를 그렇게 써먹은지 진짜 꿈도 못 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요한 때 이렇게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중요한 것들 가르쳐 주시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그러니까 거기에 경종 경각심 엄청 울려주고 계시죠, 신비님이. 진짜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아휴, 어쩝니까 이 전두엽 망가진 사람들이요. 그 전두엽이 망가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똑같은 게 사이비 종교에 핵가닥 돌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확증 편향,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다가 거기에 그 필요한 것들만 갖다가 껴맞추면서 다른 사람 얘기 절대로 안 듣는 그 희한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 박근혜 태극기 모독 집회 박근혜 뭐 석방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어르신들 막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까지 계시잖아요. 사람의 뇌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거 자체가 제가 최인호 씨가 철학 강의하는 걸 우연히 들어가지고 동서양 철학 강의하면서 특히 이제 그 도교는 그 중원에서 밀려난 그 노장 사상은 중원에서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중원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의 뭐 한풀이 비슷하게 마치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날 정말 너무 웃겼었는데, 그 다음에 또 유교는 이제 중원에서 밀려났지만 그 공자맹자는 중원에서 밀려났지만 그래도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몸부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진짜 좀 동서양 철학에서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환갑 때는 이날 입대까지 살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거 이제 영어 문법 할 때 배우는 거잖아요. 이 틀이요. 그래서 과거 완료, 뭐 대과거, 과거,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하잖아요. 에휴, 이렇게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흐르나요?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흐르나요,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나요? 우리가 과거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옛날 지나간 게 있었나요? 내일은 오나요? 우리는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일련선상에서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놓으면 역사와 세상은 발전한다는 게 가능하죠. 그 역사랑 세상이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발전이 된 나라, the developed countries가 있고, the developing country가 있고, 발전 도상국이 있고, 그리고 the underdeveloped country, 저발전국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막 쫓아와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저는 아무튼 이렇게 잡힌 거에서,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이렇게 잡힌 거에서 4세기 때 그 로만 카톨리시즘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스스로 봉사가 된 게 아니라 이 너무나 오래된 그 역사 속에서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제 써먹은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원죄 개념을 적용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죄 개념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됐다라고 한탄을 했던 이 인간. 그 다음에 다윈도 그냥 자기가 연구를 했을 뿐인데 다윈의 진화론이요. 이거를 써먹은 게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렇게 발전시킨 이 시간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데카르트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냐 마냐, 뭐 하늘하고 땅의 관계가 뭐냐, 도대체 하늘의 본질은 뭐고 인간을 포함한 땅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기초에서 이거를 계속 질문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사고와 존재의 두 가지 요소를 말했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데카르트를 극복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생각의 그룹핑 카테고리 범주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묶이면서 여기서 이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합치된 생각의 범주가 어떤 수준을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진행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걸로 뭐 굉장히 간단하고 뭐 조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공은 무한하다라는 전제 위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늘을 이해하기 위한 사람의 생각의 발전 단계 그거를 이렇게 중층적으로 수직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헤겔이 칸트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놓고 봤을 때 헤겔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헤겔도 유신론자였죠. 근데 헤겔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정이 있고 데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엔타이테시스 반이 생기고 그것이 싱크로나이즈드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걸 변증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인호 씨는 그러니까 변증법을 거의 도교 내지는 이 유불선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경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여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 여기서부터 19세기 정도 되는 거죠. 1800년대요. 이제 다윈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윈은 그러니까 쭉 지구 발전 역사를 놓고 그러니까 스피시스가 어떻게 진화하는가, 그러니까 진화, development의 개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진화론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근거들을 막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명함도 못 내밀죠. 왜냐하면 진화론이 부정되면 이 틀이 깨지기 때문에 영국이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이 제국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 주변의 해상 국가들이요.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난리를 쳤던 제국주의 남의 나라를 침탈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영국이 제국주의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닌가 보네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먼저 갔죠. 저쪽으로 대서양 돌아서 아메리카로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격발됐던 이거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이제 없다.
하늘은 없고 오로지 물질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되면서 그러니까 헤겔의 유신론이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을 거쳐서 다 19세기 사람이죠. 카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더불어서 이 유물론에 적용시켰던 변증법을 역사 발전,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역사 발전에 이제 끌어들이면서 역사 유물론이 정립이 됐죠. 이거에 바탕을 두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은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얘기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그때 이제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던 모계 사회로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봉건주의를 거쳐서 자본주의가 자기 모순이 극대화 이제 극에 달하면 사회주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짠지 딱 이렇게 엎어보려면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데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에서 레닌하고 그 볼셰비키, 맨셰비키 여기서 그 붉은 10월 여기 기록된 10월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짜르 체제 러시아가 자본주의였나요?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해 있었던 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중국은요? 중국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중국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였나요? 그런 질문도 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헤겔의 변증법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유물론이 이제 무신론이 되는 거잖아요. 유물론이 무신론의 기초가 되는 철학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사람에게 영혼이 따로 없다. 이걸 믿을 수 있으면 무신론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 무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사고는 뇌세포의 활동 과정이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편의상 진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의 자유의지로가 아니라 이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다녔어야 됐고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이거는 정말 골아픈 문제였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깝깝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는 뭐 할 수 없이 계속 다녔었죠.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야 이거다 아싸라 비용 나는 이제서부터 무신론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도대체 이 질문을 그 20대 초반까지 나를 가끔가다 괴롭히던 그 짜증나는 질문을 가비압게 벗어 던지고 이제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1999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혼자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밤새 이제 기도하다가 멀쩡하던 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 돌아가신 걸 그 다음날 레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혼자서 혼자 기도하러 다니시는 장소 거기 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요. 어쨌든 그 다음날 연락 받을 때까지 몰랐었는데 근데 그 돌아가신 날 밤에 제가 엄청나게 희한한 체험을 평생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우리가 3차원이라고 믿고 있는 지금 이 입체적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런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쨌든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렸는가 하면은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어쨌든 그 이 유물론이라는 쪽을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은 뭐 이때 17세기 스피노자 그다음에 키르케고르가 언제죠? 19세기인가요? 그 이렇게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유신론이 아닌 철학자들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는 거죠. 뭐 니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죠?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러고 안경 고치는 사람이었죠. 전문적으로 학교를 안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naturing 이렇게 자연을 자연으로 만드는 어떤 힘과 그 다음에 natured 자연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creator 창조하는 힘과 창조되는 creator하고 비슷한 이것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뭐 너무 시간이 벌써 21분이나 지나서 그냥 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질 부문에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이 일연선상에 놓여진 시간이 발전한다는 개념이 서구에서 잡혀버렸습니다. 그죠? 저는 이것이 산업혁명이 서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제 생산력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버린 이 시간 개념, 이게 우리 전 서양의 비극이면서 전 인류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서양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이제 힌두교가 대충 한 6,000년 길게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 부처가 건넜다는 강 이름이 뭐죠? 그 겐지스 강 그게 있는 도시 이름 제일 오래된 도시 이름이 뭡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뭐 암튼 근데 이 카르마라는 게 본래 윤회라는 게 이게 업장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수레잖아요. 수레 돌고 돌고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힌두교와 불교의 시간관념은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이제 빅뱅 이론 같은 게 과학 영역에서 이제 공신력을 얻으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시공이 무한한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다가 빅뱅 빵 해가지고 시공이 같이 확장하다가 다시 축소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뭐 물이 없다, 뭐 꽃이 없다 이런 식의 없다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nothing, 진짜 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갔다가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하고 되게 닮았죠? 얘기가? 이게 뭐 몇 겁년 이렇게까지 매우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숫자로 이 한 바퀴 도는 그 숫자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어딘지 물어봤더니 출처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윤회 개념이 있죠. 여기 지금 써 있는 거는요. 지금 여기라는 건 이제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천국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한 제자의 질문에 대답한 거죠. 지금 여기라는 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건멋들었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신교도가 됐죠. 집안 전통이 그러니까 개신교 감리교였으니까 이제 유신론자가 되면서 집안 전통을 따라서 제가 감리교인이 됐는데 크리스천이 됐는데
한참 이제 겉멋 부리고 다닐 때는 이 지금 여기라고 가장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천국이 뭐냐,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예수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직설적으로 대답한 지금 여기라는 그 말이 이제 그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저는 뭐 도교는 노자 도덕경 딱 하나 합니다. 그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도교를 본래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를 뭐 다오이스트 크리스천 막 이렇게 그렇게 불렀었는데 살면서 이거를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라 저는 단군의 자손이더군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한테 그 반도의 흔한 아줌마의 뻘소리라 그랬나? 2013년에 저한테 제가 뭘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웃겨 진짜 배 잡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반도의 흔한 아줌마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장군의 자손이고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요. 3단 논법도 그렇고 해겔의 정반합과 3단 논법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그것이 통합된 상태 일종의 결론처럼 돼 있고 이것이 다시 정의 상태가 되면서 여기서 다시 대항하는 엔타이테시스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구체, 추상 뭐 이렇게요. 이거의 범주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팩토를 둘로 설정하는 것에 변증법도 사실은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스피노자도 아까 말씀드렸죠. 키르케고르는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인간이 하늘의 뜻에 다다르려면 여기 리핑 건너뛰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신의 뜻에 달렸다 그랬던가요? 뭐 아무튼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이 팩터가 논리에서요. 변수가 3개가 되면 논리가 평면에다가 논리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논리학에서의 변수가 3개가 되면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논리의 3가지 팩터가 구성하는 이것이 그림이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해야지 설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논리가 구성하는 현실이 3 플러스 1차원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단군의 자손이 된 거거든요. 아니, 제가 단군의 자손인 거를 깨달은 거죠. 다 늙어서. 50 넘어서요. 아니, 50은 넘기 전이었나? 40 몇 살이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까먹었네요. 3차원의 1차원이 사실은 함께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 논리적 준거 틀의 팩터가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야 되나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항수인지 상수인지 아무튼 그 요소가 팩터가 3개라는 거예요. 팩터가 3개가 되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이렇게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뭐 리핑이 어거스틴이 틀렸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개소리 뻘소리를 했다는 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는 천지인 속에서 언제부터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삼태극
태극기 문양에 있는 그 태극 말고 빨초, 빨노파, 빨로파로 설명되는 삼태극. 그거를 보통 삼태극이 설명하는 게 하늘의 도, 사람의 도, 땅의 도라고 얘기를 한다 하잖아요. 한글의 모음이요. 한글 모음,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 이거 말고 한글 자음 모음에서 한글의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의 구강 구조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죠. 자음이 닷소리가요. 그리고 홀소리 모음은요. 모음은 그 이제 훈민정음 언해 같은데 보면 해가지고 우 그래서 천, 지, 인을 갖고 그 점이요 점을 갖고 그래서 양 그 다음에 중성으로 인간을 나타내는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한글의 모음이잖아요.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이게 사상의학이 맞나요? 그 이재마의 사상의학 이거의 뿌리를 다 통째로 잊어버리고 그게 다 뭐 없어져서 우리나라 한의학이 많이 쇠퇴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서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정이 물질이고 기가 기 에너지고 신이 뭐 영혼 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잖아요. 무속신앙은요. 무속신앙에서도 뭐 아무튼 사람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전문 용어를. 팩토가 세 개요.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은 어떻죠? 무국에서 음양이라는 태극 두 개로 갈라진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건, 곤, 감, 이가 보여주는 건 뭐죠? 양이 양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에너지, 양 에너지를 삼진법으로 베리에이션을 하잖아요. 이게 그 주역의 기초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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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이거는 이진법 안에 삼진법을, 그러니까 이진법 안에 삼진법이 뭐라고 이렇게 발달돼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압권, 정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초 신앙은 뭐라 하죠? 유, 불, 선 통합이라 하잖아요. 유교, 불교, 이 선은 신선선자요. 선학할 때 불교에서 그 선불교 그 선자 말고 신선이요. 그러니까 자연과 완전히 합일되면 그 죽지도 않는다는 그런 그 노장사상에서 된 신선선자 선학 우리나라 신선학이요. 여기도 세 개요. 그러면 어느 게 먼저일까요? 이건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만약에 뭐 위서라고 엄청 천대받고 있는 그 가짜라고 천대받고 있는 환단고기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단군의 맨 처음으로 가면 그걸로 치면 한 10,000년 되니까 6,000년 됐다는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2333년만 더 하면은 지금 한 4500년 뭐 5000년 된 거니까 6000년 됐다는 힌두교보다 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건가요? 힌두교에서 세상을 여는 신은 브라흐마, 안정적으로 같이 가는 신은 비슈누, 그 다음에 세상을 깨트리고 다시 시작하는 신은 시바라면서요. 신이 3명이네요. 기독교 로만 카톨리시즘이 맨 처음에 잡히다가 잡힐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왔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라고 치면 그래서 땅으로 왔으면 그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은 자리 비웠어?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진짜요, 진짜. 그 기독교 교리를 만들 때요. 그래갖고
성부가 성자하고 똑같으면 성자가 땅에 와 있는 33년 동안 성부는 하늘에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래갖고 뭘 만들어낸 거예요? 성신을 만들었잖아요. 성신을. 성신이 있으면 그나마 좀 커버가 되니까요. The Holy Ghost요. 영이요, 영. 세 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까지 이룰 수 있는 천지인, 유불선, 삼태극, 더운 이게 압권이죠. 정기신. 이렇게 논리를 띄우기 위한 어떤 트레이스, 흔적이라고 봐도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재밌잖아요.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소우주다 이거를 장자가 얘기했나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왜 둥글까? 뭐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구의 모양과 사람의 머리의 모양이 닮았잖아. 막 이러면서요. 근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치는 미래로 흐르는 거냐? 뭐냐 도대체? 인간의 역사가 진짜 발전하냐?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발전한 나라냐? 그런 거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깨달은 게 2000년대 중반인가 봅니다. 초중반. 아무튼 어스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느꼈고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제 생각에는 낮과 밤은 왜 있죠? 태양 때문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 모양이 변하는 거를 보면서 시간이라는 걸 어림잡기 시작했다. 뭐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 빼박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밤은 맨날 낮밤이니까 어떻게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 그 유닛 분절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맨날 똑같은 그걸 분절하기 위해서 동서양 할 것 없이 맨 처음에 쓴 게 태음력이잖아요. 태음력. 대충 28일 정도를 주기로 없어졌다가 초생달, 상현달, 하현달, 금음달 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게 반복하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였죠? 물질이 운동하는 기간, 속도 이거를 측정하는 단위였잖아요. 그냥 낮과 밤이 바뀌는 걸 측정하는 단위라고요. 시간은. 낮밤이 바뀌고 1년이 바뀌는 거를 측정하는 단위라고요. 그게 뭘 흘러요? 그게 뭘 흐르냐고요. 운동하는 공간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시간인데요. 그래서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달라진다고 이런 물리학들이 막 나오잖아요. 차원 개념이 그래서 막 나오고요. 그러면 세상은 발전하나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건 세상은 그냥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진, 우일진, 날마다 발전한다. 이거는 지어낸 말이겠죠. 그렇게 보면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 하늘림 속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공간의 시간이라는
한 차원이 더해져 있다라는 3 플러스 1 차원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차원이다 라는 말이 통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요새 게임은 전부 다 이거잖아요. Bird's Eyes View라 그러나요? 하늘이 떠가지고 쫙 이렇게 운동을 쫙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픽을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것도 4차원에 있다. 3 플러스 1